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한국이라는 현실을 감지해버린 일본, 충무공 이순신의 대양의 꿈을 이루게 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방,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삼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베 정권은 그렇지 않으나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가 만들어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일본 경제의 피해 상황을 말입니다. 일본의 토요 게이자이는 수출 규제가 촉구해버린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로 일본 기업 점유율은 하락했고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음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한국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는 기사는 이를 데이터로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2019년 전반기의 한국 수입액은 3천만 달러 전후로 추이하고 있었지만 7월 수출 관리 직전에는 5천만 달러까지 증가했었는데 그 후 2천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개별 기업 간의 최장 3년 허가로 일괄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조치 이전과 비슷한 3천만 달러 수준으로 돌아와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0%를 일본이 독점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일본 기업에 한국이 의존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부분에서도 한국의 탈일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중 하나는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인 JSR과 벨기에 기업 간의 합작사를 통한 조달을 늘린 점을 들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처였던 듀폰이 2020년 1월 한국에서 직접 생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기업 듀폰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여 점유율을 늘리는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 상황에 일본 기업들도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인천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등의 여타 기업들이 한국의 탈일본 타이밍을 노려 일본이 가진 점유율을 빼앗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 일본 기업들도 한국으로 직접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포토레지스트 분야가 아니라 불화수소라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역시 일본이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며 그 품질이나 순도에 대해 한국은 절대로 초고순도 제품을 만들 수 없다라는 말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불화수소 수입처는 중국이 1위, 일본이 2위이고 이 중 초고순도 제품은 일본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화학공업이 주요 공급업체였는데, 이 역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수출 규제 이전 한국의 수입액은 월 750만 달러 규모였으나 규제 본격화 이후 100만 달러로 떨어져 지금도 100만 달러 안팎에 머물러 있으며, 포토레지스트처럼 일본 정부가 수출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화수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국산화로 인한 영향이라는 기사는, 한국은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빠르게 추진하여 가을 문턱부터 이미 국산품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으며, 반도체보다는 고순도가 필요로 되지 않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우선 LG 디스플레이가 국산 불화수소로 전환했으며, 삼성전자도 9월부터 국산 소재로 전환했다는 것인데요. 한국 기업 솔브레인이 만든 제품은 순도면에서도 반도체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고순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예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한국의 국산화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사는 특히나 민관 일체의 대처 체제가 생기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도 재벌 대기업 위주였던 경제 구조가 중소기업으로의 저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는, 대기업 주도의 한국 경제는 한국을 확실히 성장시켰지만 그 폐해도 있었으며, 한국 역대 정부들은 중소기업 육성 공약을 내세웠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왔으나, 이번에 탈일본 국산화로 인해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한국 경제에서는 다소 생소했던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이 움직임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이 협력사들과 긴밀히 움직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또한 강화되는 뜻밖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기사는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한국의 일본 경제 의존으로 인한 병폐를 깨닫게 해주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뜻밖의 효과까지 선사해준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나온 정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기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해군이 다시 그 위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대한민국의 해군이 소형 항공모함과 F-35 등으로 곧 큰 폭등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꿈이 가능할 만큼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기술 노하우가 있는 국가라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양을 누비는 해군이 되겠다는 오랜 야망과 지역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전환점은 한국의 해군 비전 2045 개발 계획으로 인한 것이라는 기사는 그에 따라 한국 해군은 2030년대 초에 최초의 경량 항공모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현대중공업이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인 미국의 F-35가 함께하게 된다면 연안수비 형태의 해군이 아닌 대양으로의 진출이 가능한 해군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여기에 사실상의 소형 항공모함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수륙양용 공격형 선박을 진수할 계획이며 기존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에 더해 새롭고 유능한 자산인 경량 항공모함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포브스 역시 이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대의 F-35 비스텔스 전투기를 주문할 계획인데 이는 한국 해군이 경량 항공모함과 함께 전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국의 군대는 주로 주한미군과 더불어 육상전을 위한 부분이 집중되어 있었기에 탱크와 장갑차, 폭격기, 공격용 헬리콥터 및 정밀 미사일 위주의 병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한국의 해군과 해병대는 비전 2045를 통해 한국의 전략에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바다를 지배할 해군의 비전만큼 획기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로켓 발사체의 고체 연료에 대한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우주산업 개발 연구가 가능해진 부분을 우리 국가안보실 2차장의 브리핑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디펜스 뉴스도 AP통신을 인용해 한국이 고체 연료 로켓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며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군사력이 육군에 집중되었던 것은 남북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냉전 시대의 주적 설정이었으며 이제는 상황이 변화된 것이 이런 군사력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인데요. 우리의 잠재적인 적은 우리의 머리 위와 서해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밑에도 있었다는 것을 최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점이 달라진 점이기에 해상 군사력 강국 대한민국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국방력 향상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적은 소련이 아닌 동북아에 있기에 그들에게 동맹인 대한민국의 국방력 향상은 그들에게도 이득이기 때문일 것인데요. 우리가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한다 안 한다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떠나서라도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최대한 국방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동북아 정세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중국 봉쇄로 인해 가장 큰 기회가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왔다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방국들과 중국이 5G 네트워크 장비로 싸우게 됨으로 인해 그 기회는 삼성전자에게 오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업계 최대 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금지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와 같은 조치를 따를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에 맞서 중국 정부는 화웨이 다음의 차세대 제조업체들인 노키아와 에릭슨 AB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업계 1위인 화웨이는 서구권에서 제재를 당하고 이에 화가 난 중국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노키아와 에릭슨 제품을 막아버리고 나면 현재 업계 4위에 있는 삼성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런 지정학적 다툼은 업계 4위의 삼성에게 미래 성장을 위한 기둥으로 간주되는 통신장비 시장에 진출할 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과 TV의 판매가 정체됨으로 인해 삼성에게도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통신사업자들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장비와 그 장비와 연결된 모든 IT 제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공급자인
삼성을 선호할 것이라는데요. 여기에 삼성은 현재 1, 2, 3위 업체들이 가진 미중 간의 티격태격한 문제들이 없도록 네트워크 장비를 한국에서 100% 생산하고 있는 부분도 기사는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삼성은 영국이 이달 화웨이에 대한 접근을 번복하기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진출해 있었지만 점유율은 낮았으나 업계 분석가들은 이제 삼성의 판매량이 향후 몇 개월 내에 개선될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의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4건의 신규 계약도 체결했다는 기사는 삼성이 현재의 13%의 점유율에서 내년까지 20%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은 5G 분야에서 더 많은 기반 확보를 위해 연구에 크게 투자했으며 미국, 유럽 또는 특허 협력 조약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고 베를린 공과대학과 독일의 한 연구기관이 1월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콩 문제, 중국 해킹, 화웨이, 언론 탄압, 관세 및 무역, 틱톡,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 비자, 안보, 남중국해, 대만, 중국 기업 상장 폐지, 팬데믹, 티벳 등 이것은 블룸버그가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산재해 있는 갈등에 대해 주요 쟁점과 잠재적 쟁점 등을 나열한 키워드들입니다. 아울러 바이스톰 역시 미중 간의 문제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문제이기에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련된 소식을 전하게 될 텐데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미사일과 관련해 이전까지와는 달리 연료나 사거리 등에서 갑자기 열린 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으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그로 인한 중국의 반격으로 5G 업계의 2, 3위까지 영향을 받게 돼 삼성이 유리한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 미중 갈등으로 인한 그나마 몇 안 되는 수혜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반면 때에 따라서는 양국 문제의 중립을 유지하기가 버거울 정도의 압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